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입니다. 법원이 의정부 경전철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의정부 시는 1,000억 원대 재정 부담을 안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사업자는 1,000억 원대 추가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엇이 이런 사태를 불러왔는지 따져봤더니 경전철에 대한 근거 없는 장밋빛 전망 때문이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1심 법원이 의정부시에 지급을 명령한 금액은 1,153억 원과 이자 128억 원. 의정부시 한 해 예산의 10%가 넘습니다. 의정부시는 판결 다음 날 이 돈을 의정부 경전철 전 사업자들에게 지급했습니다. 네, 다 갚는 날까지 이자가 계속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판결 다음에 공탁을 바로 걸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급을 했고요. 이런 가운데 의정부 경전철 사업자가 추가 소송을 제기할 공산이 큽니다. 사업자는 지난 2017년 파산 후 의정부시의 투자금 중 일부인 2,148억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1심 판결로 이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지만 나머지 1,000억 원이 남은 겁니다. 그쪽에서 이제 항소를 하건, 저희가 항소를 하건, 뭐 아니면 항소가 없으면은 나중에 또 청구를 하건, 뭐 이렇게 되겠죠. 그게 한 1,000억 정도요. 네, 그렇죠. 의정부시는 항소 의사를 밝혔지만 최악의 경우 총 2,000억 원을 사업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2,000억 빚더미에 앉게 된 의정부시. 무엇이 잘못된 걸까? 근본 원인은 의정부 경전철의 잘못된 수요 예측입니다. 지난 2012년 개통 첫 해 의정부시가 예측한 경전철 수요는 7만 9천여 명. 하지만 실제 이용객은 30%에도 못 미쳤습니다. 이후에도 승객은 늘지 않았고 사업자는 경전철 운행 내내 적자에 시달려 결국 2년 전 파산했습니다. 그리고 파산의 여파로 의정부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감사원은 경전철 개통 당시 수요 예측이 뻥튀기 돼 경전철 파산이 우려된다며 사업자와의 실시 협약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의정부시는 사업자와의 협약서를 고치지 않았습니다. 책임지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의정부 경전철 사업자가 파산한 후 의정부시의회는 파산 책임을 묻기 위해 전현직 시장 3명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먼저 현 안병용 시장은 경전철 파산에 대해 사과할 뜻이 있느냐는 질문에 검찰이나 감사원에서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며 파산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전철 사업을 궤도에 올린 민선 3기 김문원 시장. 수요 예측이 잘못되었음에도 사업을 추진한 이유를 묻자 경전철은 전임 시장 때부터 검토된 것으로 사업 추진이 대부분 확정돼 있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민선 2기 김기영 시장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졌지만 역시 전임 시장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 잘못된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한 의정부 측의 책임이 일차적으로 있다고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번 법원의 판결을 좀 꼼꼼히 보면 이제 수요 예측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민간 투자 사업이라고 하는 제도 자체의 문제점 혹은 한계가 드러난 거라고 볼 수 있어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주목받았던 의정부 경전철. 결국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훈입니다. 한참 바쁜 농사 시기에 논밭의 일손을 돕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모습 종종 보셨을 텐데요. 농촌 일손 돕기라는 좋은 취지로 시작됐는데 최근 포천에서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무단 이탈을 하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포천시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개선에 나섰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월과 7월, 8월 3번에 걸쳐 모두 58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포천의 부족한 농촌 일손을 돕기 위해 왔습니다. 이들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로 필리핀과 네팔에서 각각 입국했습니다. 근로기간은 3개월. 그런데 근로기간이 끝날 시점에 58명 중 필리핀 1명, 네팔 22명의 근로자가 무단 이탈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의 취지는 좋았지만 준비가 다소 부족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중개업자의 개입으로 외국 지자체와 포천시가 직접 교류하지 못했고 네팔 등의 경우는 정부 차원에서도 긍정적이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보증 부분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MOU 체결한 지자체와 이제 직접적인 교류 없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서로 소통이 제대로 안 됐던 거죠.
그래서 문제가 좀 발생하면서 그 문제가 발생할 때 거기에 이제 서로 이제 소통이 잘 됐다고 하면은 이제 서로 얘기를 해가면서 그거에 대해서 같이 이제 해결점을 찾아갔었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소통이 좀 부재가 되다 보니까 포천시는 재발 방지를 위해 서둘러 대책을 세웠습니다. 먼저 가장 문제가 됐던 중개업자 개입을 차단하고 포천시가 직접 외국 지자체와 교류할 예정입니다. 필리핀과 네팔 등 기존의 업무 협약을 다시 체결하고 해당 외국 지자체의 출국 보증 정책 검토와 외국인 근로자 선정 현장도 직접 보기로 했습니다. 또 포천시 희망 농가들의 근로 조건을 사전 검토한 후 고용주 준수사항 이행 서약서에 서명한 농가들에게만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배정할 계획입니다. 그 밖에도 도입국가의 결혼 이민자 등을 계약직으로 고용해 외국 지자체와 직접적인 소통을 진행하고 외국인 근로자 중 전문 인력의 경우 단기 계약직 고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그 지자체의 관계자가 함께 입국해서 포천시 거류하면서 계절 근로자를 같이 관리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려고 지금 다각적으로 좀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문서 같은 경우는 꼭 공문 통해서만 상호 교환하는 쪽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포천시는 올해 발생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하고 개선해 더 이상 무단 이탈을 막고 모범적인 프로그램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지난달 1일 개장해 2달간 진행될 예정이던 양주 천만송이 천일홍 축제가 조기 폐장됐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인데요. 이를 미처 모르고 공원을 찾은 시민들은 아쉬움이 가득한 모습입니다. 김초롱 기자가 스마트폰을 들고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양주 나리농원입니다. 현재 출입이 통제돼 농원안은 횡한 모습이지만 울타리밭 같은 붐빕니다. 천일홍 축제가 조기 폐장된 것을 미처 모른 시민들이 계속 찾아오는 겁니다. 아이고 멀리서 왔는데 여기도 못하고 가지. 붉은빛 천일홍이 12만여 제곱미터 농원에 드넓게 펼쳐져 장관을 이룬 모습에 시민들은 쉽게 발길을 돌리지 못합니다. 농원 주변에 맴돌며 꽃을 감상하고 멀리서나마 사진을 찍어보지만 아쉬운 마음을 달랠 길이 없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가까이 갈 수 없잖아요. 저렇게 길 걷고 싶은데 못 걸으니까.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양주 천일홍 축제는 지난달 27일 조기 폐장됐습니다. 경기 지역의 돼지열병이 확산되자 시가 방역 차원에서 축제를 서둘러 마치고 농원 출입을 통제한 겁니다. 저희도 참 많이 아쉬워요. 1년 동안 열심히 꽃밭을 가꾸고 시설도 더 편의시설도 보충을 하고 해서 관람객들을 맞이를 했었는데 올해 더 못 보여드린 부분하고 그래서 더 보완을 해서 관람객들이 더 많이 오셔서 구경을 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축제를 위해 심은 식물은 30%가량 정리가 끝났고 곧 보온 작업 등 월동 준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평소 시민들의 산책로로 이용되던 나리농원을 개방할지에 대해 양주시는 아직 계획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전철 7호선 연장 사업이 착공을 앞둔 가운데 노선 변경을 요구한 의정부 밀락지구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정부시와 경기도에 따르면 7호선 연장 209인 탑성역에서 양주 시계 구간 4.425km 공사가 오는 12월에 착공합니다. 209 구간은 지난해 1월 기본 계획이 고시된 후 밀락지역 주민들이 밀락지구 통과나 역 신설을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사업비 초과와 공기 연장 등의 문제로 주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당초 기본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209 구간 외 장암역에서 탑성역을 잇는 109 구간 공사와 의정부 양주시계에서 옥정역을 잇는 309 구간 공사는 내년 3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의정부시의 대규모 지하 공영주차장 2곳이 건설될 전망입니다.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 예정지는 경기 북부청사 경관광장 지하와 동호마을입니다.
경기 북부청사 광장지하 공영주차장 공사는 올 연말 착공에 내후년 완료될 예정으로 총 250억 원을 들여 132면의 주차면이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호마을 지하 공영주차장 공사는 현재 조성된 지상 공영주차장을 지하 2층까지 파 144면의 주차면을 만드는 사업으로 역시 내후년 완료될 예정입니다. 동호마을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에는 총 8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동두천시는 지난 21일 28사단 연병장나 축구장 조성 공사가 순탄하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축구장은 7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금년 8월 착공했고 올 11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시 관계자는 11월 축구장 조성이 완료된 후 시민들에게 개방되면 주민 삶의 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동두천시 보산동 외국인 관광특구 거리에 가본 적 있으신가요? 미군기지 이전으로 상권이 죽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공방이나 공연장 같이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늘었다고 합니다. 경기문화재단은 동두천시를 경기 북부 문화 거점 도시로 만들겠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은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알록달록 거리 자체가 예술인 동두천시 보산동. 상가 벽마다 화려한 그래피티가 그려져 있고 상가 곳곳에 아기자기한 공방이 들어섰습니다. 미군이 떠나가고 침체됐던 이곳은 2015년부터 색다른 문화 사업을 추진하며 최근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공방 사업으로 해서는 닫혀있던 빈 가게들이 다 이제 문을 열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피티 사업으로 해가지고 많은 사진 작가들도 찾아오고 그 외부에서도 오셔가지고 다 사진들 찍어 가시고. 경기문화재단과 동두천시가 동두천을 경기 북부 문화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협약을 맺었습니다. 공연장인 두드림 뮤직센터를 경기문화재단에서 직접 운영하고 마을 자체를 살아있는 박물관으로 만드는 에코뮤지엄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또 동두천시의 42%를 차지하는 미군 공여지를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프로젝트 중심이었다면 이번에는 기관과 시청, 지자체, 기초지자체 간의 단위의 어떤 협력, 전략적 협력의 시대가 이제 오늘의 협력을 통해서 시작됐다는 점이 무엇보다도 다른 점이 될 것입니다. 저와 저희 재단이 꿈꾸는 것은 이제 동두천에 있는 이 미군 공유지를 북부를 대표하는 어떤 문화거점 센터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경기문화재단은 무엇보다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동두천을 지속가능한 문화거점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줄TV 김태희입니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응급의료 전용 24시간 닥터 헬기가 국민 생명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시간대와 지역 구분 없이 현장을 누벼 2, 3일에 한 명꼴로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최창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4일 평택의 한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에 깔려 목과 골반을 다친 남성. 기도 확보가 안 될 경우 자칫 목숨까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닥터 헬기가 현장으로 즉시 출동했습니다. 좀 어때요? 1분 1초라도 줄이기 위해 기내에서 응급 조치를 하고 대학병원까지 15분 만에 이송해 수술을 실시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은 덕에 무사히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전국 최초 응급의료 전용 경기도 닥터 헬기. 지난 9월 4일 첫 운행 후 10월 12일까지 39일간 출동 횟수는 총 19건. 이를 통해 중증 외상 환자 17명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출동 건수의 절반 이상이 실제 구조 현장으로 날아간 현장 출동이었고 수술이 가능한 큰 병원으로 옮기기 위한 출동이 7건입니다. 시간대별로는 야간 출동이 6건, 충청남도 등 타 지역 출동이 1건입니다. 주 야간 지역 구분 없이 현장을 누벼 2, 3일에 한 명꼴로 생명을 구한 셈입니다. 학교 운동장과 체육시설 등을 헬기 이 착륙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확대한 것도 한몫했습니다. 앞으로도 응급의료 전용 헬기가 주 야간을 가리지 않고 순행하면서 좀 더 많은 국민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닥터 헬기의 원활한 구조 활동을 위해 계류장과 주 헬기장 등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기 GTV 최창순입니다. 양주에 위치한 장흥 관광지는 계곡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요즘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뜸합니다. 개발이 쉽지 않기 때문이었는데요. 양주시가 시 최초로 문화관광법령을 개정하면서 장흥 관광지 개발에 활기를 띠게 됐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에 위치한 장흥 관광지입니다. 이곳은 지난 1987년 관광지로 지정돼 39만여 제곱미터 규모로 각종 숙박시설과 야영장, 놀이공원 등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장흥 관광지는 옛 명성에 비해 요즘은 숙박시설과 음식점 등이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침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양주시는 이곳을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 나섰지만 관광진흥법이라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결국 시는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장흥 관광지의 경우 대부분 휴양문화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운동 오락지구는 미지정되어 있어 현재 유행하고 있는 놀로장, 물놀이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없었습니다. 양주시는 지난 2018년 8월 경기도에 관광진흥법 규제 관련 개선을 제안했지만 문화관광부로부터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올해 같은 건에 대한 재검토가 있었고 결국 법 개정에 성공한 것. 기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은 운동오락시설지구와 휴양문화시설지구를 분리해 다른 시설지구에 속하는 복합된 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변경된 법에는 분리된 두 지구가 관광휴양오락시설지구로 통합됐습니다. 장흥관광지에 관광호텔이 숙박뿐만 아니라 상업기능, 휴양문화시설 등 복합적인 기능을 갖고 스키장, 골프장 등 체육시설에 숙박 판매 등이 복합적으로 가능해진 것입니다. 양주시는 법 개정으로 관광지 내 투자 유치 개발 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관광 휴양 오락시설 지구로 개선하여 복합적 기능을 갖춘 관광시설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국 231개 관광지 미개발 부지에도 우리시와 같은 투자 유치가 활성화되어 파급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에 부딪혀 개발이 어려웠던 장흥 관광지가 법 개정으로 인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동두천시 보건소가 장기 흡연자를 대상으로 폐암 검진을 실시합니다. 시 보건소는 위암과 간암 등 기존 5가지 검진 항목에 더해 올해 폐암을 추가로 검진합니다. 대상자는 하루 한 갑씩 30년 이상 담배를 피운 만 54세에서 74세의 장기 흡연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검진표와 신분증을 가지고 검진기관을 방문하면 됩니다. 경민대학교 창업보육센터가 경기도가 실시한 2019년 창업보육센터 운영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경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는 1999년 8월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정 승인을 받아 창업 성공률을 높이는 창업보육 전문기관입니다. 산학협력단은 지난 2018년에 404억 원의 보육기업 매출과 151명의 고용 창출의 성과를 거뒀고 의정부역 지하도상가 청년몰 조성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상생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경민대 창업보육센터가 창업보육센터 운영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에 선정된 것은 개소 이래 최초이며 경기 북부에서는 유일합니다. 경기도 내 주요 도로에 설치된 편의시설과 교통안전시설 상당수가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가 지난달 2일부터 27일까지 도내 14개 시군에 다중이용시설 주변 도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모두 4,900여 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시설물별로는 버스 정류장의 경우가 170곳 가운데 79%인 135개소가 휠체어 진출입이 어렵고 시각장애인용 점자 블록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또 배수덮개의 경우 439곳 가운데 76%인 334곳이 틈새가 벌어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말까지 1,500여 건에 대해서는 개선을 완료하고 3,400여 건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 내년까지 보수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